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맘사TV입니다. 5월 31일 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나스닥 0.09% 상승 마감했죠. 미국 나스닥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0.99% 하락 마감했고요. 그와 반면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1.17% 상승 마감했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일 0.48%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차트 그래프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거의 한 보름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전일 양봉, 그리고 오늘 또 양봉, 그리고 전고점 3250포인트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프 차트상은 코스피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1.6%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12만 5천원 이 부분을 밟고 일어서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 차트를 굉장히 지금 이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의 그 다음 매물대는 23만원이죠. 13만원 부분, 이 부분을 내일이라도 이제 시도할 것 같은데요. 이 13만원 부분을 이제는 어떻게 뚫을 수 있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주 측면에서도 오늘 외국인이 54만주 순매수가 들어왔죠. 자동차 대형주죠. 기아차, 현대차, 얘들도 그래프상 굉장히 좋은 모습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87,500원 이 부분이 전고점이죠. 이 부분을 뚫어줄 수 있는 여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고점 부분 이 부분에서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내일이나 이번 주 내에 이 부분을 뚫어내고 그리고 지켜줄 수 있는 여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 중에서는 자동차주들이 괜찮은 차트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기아차, 현대차 이걸 왜 보냐면요. 이걸 보면서 얘네들이 그래프를 좋게 만들어낸다면 기아차, 현대차 이런 애들을 직접 공략하는 것도 괜찮지만요. 이런 애들은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갱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얘가 올라오면 또 매물을 맞죠. 이런 자동차주들의 추세를 보시고 중소형 자동차주들이죠. 오늘 윗꼬리가 만들긴 했지만 에코캡 오늘 상한가를 간 대동기어,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이런 화신, 이런 애들을 종가 분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아차, 현대차의 모습을 보시고 기아차, 현대차의 모습을 보시고 수급과 그래프가 좋다면 기아차, 현대차를 물론 갖고 가는 것도 괜찮지만 기아차, 현대차가 오르는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 자동차 부품주들이죠. 이런 애들을 종가 원화에 해가는 전략, 그런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 원전 관련주인데요. 자, 오늘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굉장히 시세를 주었던 게 이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전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오늘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 주었죠. 자, 하지만 오늘 두산중공업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1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13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두산중공업은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급상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왔고요. 장중에 이렇게 잠정 투자상에도 기관이 매도로 찍혔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간 중에 이 연기금은 50만 주 순매수를 했죠. 내일 중요합니다. 이 연기금이 두산중공업을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해 주는가 여부, 그런 거에 따라서 두산중공업은 내일 신고가를 더 갱신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내일 17,000원, 17,500원 이런 가격까지 오면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이런 가격까지는 다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0원 초반대 이런 데 가격까지 내일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단타적 차원에서 거래는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재개 관련주들입니다. 자, 오늘 항공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행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애들이 대장인데요. 이런 애들이 오늘 뭐 6, 7% 정도 상승을 나타냈고요. 중소형 여행주들이죠. 참 좋은 여행 17%, 인터파크 12%, 노랑풍선 11% 정도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 참 좋은 여행을 보고 인터파크를 거래를 했습니다. 인터파크 이거 거래하기는 굉장히 쉬웠고요. 전고점 부분이죠. 2,500원. 이런 부분이 3분봉으로 보시면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에서 저는 오늘 중소형 여행주들이 가는 걸 보고 인터파크를 여기서 고점 돌파 매매를 시도를 해가지고 제법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애들이 계속 전고점을 돌파해 줄 때 좋은 여행이나 인터파크 이런 애들을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도 얘네들이 뭐 또 슈팅을 해준다면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관련주들인데요. 자,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날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클레오를 거래를 했습니다. 호텔신라가 면세점 관련주이긴 하지만 화장품 관련주들과도 같이 갑니다. 호텔신라가 오늘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모습을 보고 클레오가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준 상태에서 이틀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 거기에서 오늘 호텔신라가 신고가를 갱신했죠. 아침부터. 그래서 클레오를 이런 부분이죠. 아침 시초가를 회복해주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기다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침에 사가지고 오버나잇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얘가 뭐 오후쯤에 이렇게 급등해 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여기서 제가 27,000원 부분에 전부 전량 매도했습니다. 한 10% 정도 수익이 났고요.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놓고 거래를 하면 이 거래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호텔신라를 보시면 지금 현재 수급도 굉장히 좋죠.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 지금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기 때문에 뭐 호텔신라 이런 애들을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도 좋지만 똑같은 돈을 투여해 가지고 조금 더 큰 폭을 노린다면 플리오나 한국콜마 이런 애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디지털화폐입니다. 자, K사인인데요. 얘가 3,000원, 이 3,000원 부분을 계속 12시 반까지 지켜주길래 3,000원 부분에서 일부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000원 부분을 계속 이렇게 지켜주었고요.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이걸 오버나잇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3,000원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일부 물량을 매수를 해가지고 종가 오버나잇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얘가 뭐 오후 한 2시쯤에 한번 슈팅을 해주었습니다. 뭐 제가 이거 왜 슈팅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모든 주식들이 제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3,0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3,200원 요 부분에 매도를 하고 다시 종가에 일부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오늘 지지를 해주었던 이 3,000원 부분, 이 부분을 다시 지켜줄 수 있는 여부가 중요하고요. 얘가 만약에 내일도 이렇게 3,000원 부분을 계속 지켜줄 수 있다면 3,000원 부분에 매수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얘가 떨어지는 거를 매수를 하면 안 되죠.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의 대장이죠. 선익시스템 전일 오후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던 주식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급상승. 뭐 이건 전날 물린 애들이 한번 상승을 통해서 털고 나오겠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고점 돌파라고 거래는 하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시간의 가격도 상승을 나타냈죠.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가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느냐의 여부, 그런 거를 내일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관련주입니다. 자, 제가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날
이준석 관련주 넥스트아이를 오버나이트를 했죠. 지난 금요일 아침에 이준석이가 1위를 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하지만 넥스트아이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1위를 했다까지는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득표율까지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얘가 지난 금요일 날 뭐 시가가 2.29% 하락에서 시작을 했죠. 저는 1920원 동시효과 얘를 다 매도했습니다. 제가 1900원, 1890원 그쯤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수익은 얻을 수 있었지만 제가 바라는 그만큼의 수익은 나지 않았고요. 일단은 물량을 다 매도하고 지켜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 이준석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떴죠. 이준석이 2위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의 표 차이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 그런 뉴스가 계속 떴고요. 지난 주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파 간의 싸움, 개파 논쟁, 그런 뉴스는 뜨지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시초가가 굉장히 높게 시작했죠. 이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가 2045원, 그러니까 7.63%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노리던 지난 금요일의 시나리오가 오늘 실현됐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아이를 10시 한 반쯤에 이렇게 시초가를 뚫어주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제법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등은 삼보산업이었죠. 그 다음에 거래를 했던 게 이 삼보산업이 5분 이동평균선을 타고 이렇게 쭉 가는 모습, 상한가를 붙고 살짝 한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는 요 찰나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홀딩 중이고요. 내일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넥스트아이 오늘 제가 계획했던 대로 거래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오늘 기뻤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 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준석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 그리고 돌풍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떴었고요. 내일부터라도 또 언론에서 다시 뭐 개파 간의 갈등, 그리고 이준석이가 이승민의 아바타라는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온다면 언론에서 이준석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의 향방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얘네들 장중 거래는 할지는 몰라도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뭐 종가 오버나잇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